안녕하십니까, 김현주입니다. 자, 50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죠. 주제인데 이거는 조금 뭘 좀 강조해주고 싶냐면 옆에다 한번 써볼까요? 끝까지 읽자. 이게 논지가 반전이 되게 많이 돼요. 이게 however도 나오고 but도 나오고 또 however 나오고 끝까지 다 읽어야지 무슨 소리인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상당한 어떤 일은 뭐에 의한? 문화적인 심리학자들과 인류학자들에 의한 상당한 많은 일들은 보여줬습니다. 주동접주동이죠. 뭘 보여줬죠? 실로 엄청나고 때때로 놀랄만한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어디에서? 세상과 개념에서. 자, 어떤 세상과 개념인지 꾸며주면 되겠죠. 어떤 세상과 개념이냐면 다른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해서? 감정을 묘사하는 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사회적인 상황에서.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냐면 특정한 감정에 대한 표현을 이끌어내는 사회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감정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다른 문화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와 개념에 대해서 놀랍고 참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감정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서로 다른 뭔가 문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어떤 감정 표현인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나쁘다가 될 수도 있잖아. 뭐 이런 느낌으로 다르다는 얘기지. 그러나 논지 바뀌었죠. 그러나 그러한 데이터들은 실질적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주동접주동 또 나왔죠. 뭘 보여주지 않죠? 서로 다른 문화들이 서로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정 표현은 다르다. 그렇지만 감정은 또 보편적이다에 대한 논지 반전이에요. 보편적이라는 거는 여기저기 다 통용된다는 얘기지. 만약에 우리가 감정을 중심적 그리고 신경적으로 구현된 상태라고 간주한다면 서로 다른 문화가 서로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진 않습니다라고 논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어떤 얘기였어? 보라색 글씨는 감정이 표현이 다르다잖아. 근데 여기서 논지가 어떻게 바뀌었어? 그러나 또 감정은 뭐하다는 얘기야? 보편적이다는 얘기가 나왔어. 지금 논지가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say라는 게 문장 중간에 들어가면 예를 들어 라고 해석한다 그랬죠. for example이랑 똑같아요. as for는 뭐뭐에 관하여 라는 뜻이거든요. 시각, color vision, 뭔가 색깔, 시각에 관하여, 색깔적인 거에 관하여 그들은 말해줍니다. 뭘 말해주죠? 그죠? 똑같은 색깔로 해야겠다. 이 논지가 바뀐 거니까 똑같이 당근 색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는 겁니다. 감정이 보편적이라는 거를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각적인 어떤 감각에 관하여 그들은 단지 말합니다. 뭘 말하죠? 주동 접주동인데 despite란 전치사 구가 있는 거예요. 같은 내부적인 processing architecture에 관하여, 그죠? 내부적인 뭔가 처리 architecture, 어떤 건축물에 관하여 하우절이 주어예요. 우리가 해석하고 목록화하고 감정들을 이름을 짓는 방식이 이게 주어고 다양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뭐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자, 그리고 대절이 2번 대절이면은 말하다의 1번 대절. 또 우린 뭘 말합니까? 우리가 배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문화에서. 그죠? 자, 여기서는 in이라는 게 어디까지냐면 괄호 한번 쳐볼까? in이 culture 가지고 런에 대한 목적어가 social content로 봐야 돼요. 그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말합니다. 1번 대절을. 그리고 그들은 2번 대절을 말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문화에서 사회적인 맥락을 배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회적인 맥락인지 꾸며주겠죠? 어떤 사회적인 맥락이냐면 이것이 적절하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사회적인 맥락을 특별한 문화에서 배운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면 되겠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러나 다시 봅시다. 그러한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보여주진 않아요. 서로 다른 문화들이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감정을 중심적으로 구현된 상태라고 간주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에 관한 시각적인 비전에 관해서는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얘기지.
우리가 그 문화 맥락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사회적인 맥락을 특별한 문화에서 배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문화별로 뭐 하다는 얘기야? 문화별로 색깔의 배우는 게 사회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제 배운다는 얘기지. 문화별로 색깔에 대한 어떤 맥락을 배운다는 얘기야. 근데 봐봐. 그럼 여기까지 보게 되면 문화별로 색깔 맥락을 배운다는 얘기는 문화별로 감정을 받아들이는 게 다양하다잖아. 그죠? 그러나 논지 바뀌죠. 그러나 감정적인 상태는 그들 스스로 꽤 다양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감정은 다양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뭔가 색깔에 대한 맥락을 배우는 문화별로 배울 수 있다는 얘기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빨간색 글씨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라는 아주 안 좋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문화별로 색깔의 맥락을 배우는 건 다양성을 말하는데 그러나 감정적인 상태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 뭐 하지 않을 것 같아? 꽤 다양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는 감정은 또 보편적이라는 얘기야. 뭐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그 감각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다양성 감정 세트를 당연 보편적인 감정 세트를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잖아. 어떤 거냐면 진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뇌에서 구현되어지는 뭔가 보편적인 감정 세트를 우리는 배울 것 같습니다 하면 되겠죠. 보편적이라는 얘기야. 그렇지만 마지막에 논제가 또 바뀌어. 그러니까 색깔 같은 경우는 문화적으로 다양해. 그렇지만 감정은 보편적이야. 하지만 또 바뀌어. 연결은 뭐와 뭐 사이에서 연결은 그러한 감정적인 상태나 자극, 행동, 다른 인지적인 상태에서에 대한 연결은 감정과 이런 것들에 대한 연결은 are plastic이라는 얘기는 또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수정될 수 있습니다. 뭐함으로써? 구체적인 문화 맥락에서의 학습에 의해서 또한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감정은 보편적이지만 또 뭐에 의해서? 문화적인 맥락의 배움으로 인해서 또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서는 감정이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변화 가능해요? 뭐에 의해서 변화 가능해요? 구체적인 문화적인 맥락의 배움에 의해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게 최종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끌고 가셔야지만 감정이 그래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걸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럼 정답은 몇 번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적으로 건설되어진,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감정에 대한 표현, 그죠? 문화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보편적이지 않다는 얘기니까 문화적으로 다양하다니까 정답은 몇 번 하면 되겠어요? 2번 하면 되겠지. 어렵다, 그죠? 보편적인, 필수적인 연결인데 감정과 행동에 대한 필수적인 연결. 1번 같은 경우는 감정과 행동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어떤 행동과 어떤 감정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1번은 아닌 것 같고 3번은 잘못되게 묘사되는 감정, 뭘 통해서? 전 세계적인 언어를 통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4번, 보편적으로 정의되어진 감정. 자, 이거는 감정이 보편적이라는 얘기죠. 학문적인, 학문적인 훈련을 통해서 보편적으로 정의되어진 감정. 여기 뒤는 맞아요. 어떤 문화적인 뭔가 훈련을 맞아. 근데 뭐가 틀렸어? 보편적으로 정의된 게 틀렸다는 얘기지. 변화할 수 있다니까 보편적이 아는 거야. 정답은 4번 틀렸고 5번 널리 퍼진 영향, 인지에 대해서 뭐에? 문화적인 맥락을 배운 데 있어서의 인지에 대한 널리 퍼진 영향. 정답은 5번이 말이 안 되죠. 왜? 널리 퍼진 영향성에 대한 얘기 안 나왔어. 2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 자, the chocolate cake is better for you than the salad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걸 고르시오. 자, don't you hate? 너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가 뷔페를 갈 때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맛이 좋을 때를 너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싫어하지 않죠. 뷔페 가는데 누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You take a great care. 너는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씁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 건강한 bountiful 샐러드를 뭐 전에? 네가 고기를 담기 전에 그리고 베지터블 담기 전에 사이드 디쉬를 담기 전에 엄청나게 건강한 샐러드를 먹는 거에 너는 신경을 씁니다. 그 이후에 네가 as 접속사죠. 네가 다시 돌아와 앉았을 때 너의 의자에 대해서 그리고 공간을 찾기 여기서 이제 배에서 남은 공간이니까 뭔가 배에서
남은 공간을 찾기 위해서 너의 배를 문지를 때 어떠한 것도 없다는 얘기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사이드 디쉬, 그러니까 뭔가 메인 디쉬를 먹기 전에 샐러드를 이미 배를 다 채워버린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맛있는 걸 먹기 전에. 그러한 맛있는 요리는 그저 디저트에 준비되어진 맛있는 요리 같은 것들은 더 이상 만들 수가 없습니다. 즉 맛있는 거 전에 건강을 위해서 샐러드를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 뒤에 거 진짜 맛있는 걸 못 먹는다는 얘기지. 만약에 네가 단지 시작한다면 뭘로? 아주 달콤한 유혹들로 시작한다면 몇몇의 다른 음식들은 뭐 될 수 있습니까? 그죠? 후회 없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샐러드를 안 먹고 맛있는 것부터 먹으면 후회 없이 여러 가지 같은 것들을 다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오히려 샐러드를 처먹었기 때문에 샐러드를 먼저 먹으면 뭐 된다는 얘기야. 맛있는 거 못 먹는다는 얘기지. 따라서 이걸 먼저 먹으라는 얘기야. 맛있는 거라는 걸 먼저 먹어. 맛있고 달콤한 거 먼저 달콤을 먼저 먹으란 얘기지. 그죠? 이거를 먼저 쳐 드세요라는 글입니다. 자, 뭐가 시간대가 삶에서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어떤 시간대냐면 네가 단지 해야만 하는, 단지 그것을 해야만 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라는 거는 생각 없이 그냥 해야만 하는 시간대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뭔가 정확한 규칙과 정확한 계획이 아니고 그냥 막 해야 될 때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뭐 대신에 기다리는 것 대신에 너의 일이 완성될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 대신에 보기 위해서 네가 릴렉싱한 시간대를 가질지 안 가질지를 보기 위해서 일이 되어질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 대신에 까지가 instead of 절입니다. 구입니다. 그런 것 대신에 시간을 가져라. 처음에 시간을 가져라. 그죠? 처음 할 거를 그냥 가져라. 첫 번째 할 걸 가져라. 기다리지 마세요. 그죠? 뭘 기다리지 마? 일 이유를 기다리지 마세요. 뭐 하기 위해서? 무비를 보기 위해서 이거 이유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early morning show를 그냥 캐치하세요. 중요한 건 잡으세요. early morning show를. 그리고 나서 그냥 go to work late. 일을 늦게 가세요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이 끝난 이후에 영화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지 마세요라는 얘기는 일 끝날 때까지 영화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지 말고 그냥 아침에 그 쇼를 봐버리라는 얘기야. 뭔가 본능에 좀 더 충실하라는 얘기죠. 항상 데드라인이 있을 것이고 커미트먼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의 선라이즈와 선셋이 매일매일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죠? 항상 데드라인과 커미트 칭찬은 있지만 그러니까 데드라인과 칭찬이라는 건 일에 데드라인과 칭찬도 있지만 또한 모두 있다는 얘기가 단지 one sunrise와 one set every day가 있다는 얘기지. 시간을 가져라. 어떤 시간이냐면 즐길 시간을 가져라. 그것들을. 그러면 너는 soul이라는 것은 여기선 유감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는 먼저 그냥 즐길 거를 먼저 해라. 그러니까 일보다는 즐길 걸 먼저 하면 너는 유감스럽지 않을 것이야. 믿거나 말거나 때때로는 달콤한 케이크 샐러드보다 너한테 더 좋다라는 얘기는 뭔가 건강해야 되고 빡세게 일해야 되고 라는 것보다 조금 더 본능에 이끌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니까 정답은 너의 열망에 따라라. 뭐 할 때 너무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그냥 차라리 감정에 따라 버려라. 정답은 1번이 제일 맞는 것 같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1번 같은 경우는 there 있잖아요. there. 초기의 애스트로미들은 그죠? 초기의 천문학자들은 정보를 제공받은 뭐에 대해서 언제 크롭을 심을지 그리고 그죠? 봅시다. 이렇게 봐야겠네. 이게 프로바이더를 동사로 봐야겠네요. 초기 천문학자들은 제공했습니다.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뭐에 대한 정보입니까? 언제 크롭을 심을지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1번이 provide면 2번이 gave죠. 그리고 천문학자들은 주었습니다. 인간들에게. 자, 이게 사형식 동사니까 인간이 간접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가 their first formal method가 직접 목적어가 되겠지. 인간들에게 그들의 첫 번째 공식적인 방법을 주었습니다. 자, 1번에는 there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소유격인데 뭐랑 vs야? it라는 거랑 소유격을 받는 거죠.
대어랑 이치의 차이점은 뭐죠? 이거는 복수를 받는 거고 단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죠? 대어이라는 얘기는 뭘 받는 거야? 인간들이라는 걸 받기 때문에 당연히 복수인 거 맞다라 보시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고 2번 같은 경우는 2세에 밑줄 쳐졌으니까 당연히 스위치 같은 느낌이 들죠. 스톤헨지라는 게 주어고 여기 콤마는 아마 동격의 콤마일 거예요. 4천년 전에 Southern Britain Ring of Stone in Stonehenge는 이 주어고 동사가 is라는 거니까 당연히 3인칭 단수니까 is 쓴 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 스위치였죠. 3번 같은 경우는 관계 부사 where죠. 관계 부사 where는 형태가 어떻게 돼? 앞에 선행사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where라는 게 나오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따져봐야 될 건 두 개를 따져야 돼. 이게 있냐 없냐. 두 번째 뒤에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두 개를 따져야 되니까 3번 앞엔 지금 뭐가 있죠? horizon, spot이라는 거 선행사로 바뀌었네. 그 다음에 where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왔냐면 the sun이라는 게 주어고 rise가 이거 자동사야. 그죠? 일형식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이 자체로 그냥 완전한 문장이 돼버리기 때문에 3번은 맞다라 보시면 되겠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the stone은 그 돌멩이들은 아마도 may have been used to, 그죠? 사용될지도 모릅니다. 자, 4번은 뭘 물어보는 거냐면 may have been using을 쓸까요? vs may have been used를 쓸까를 물어보는 건데 만약에 may have been using, 즉 능동을 써버리게 되면 이거에 대한 사용할지도 모릅니다. 뭐뭐를 이라는 뭐가 나와야 돼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될 거야. 근데 여기서 to predict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부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목적어가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고 4번은 using이라고 나왔으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used 쓴 거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죠? 수동을 써야겠죠.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용될지도 모릅니다. 이클립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느낌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여기서는 조금 긴데 병렬을 잘 찾아야겠죠. and or but을 지배하는 사람이 영어를 지배한다. 그러면 the existence부터 볼게요. 고인돌의 존재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인돌의 존재는 뭐 없이 쓰는 것 없이 그런 어떤 기록 없이 만들어진 고인돌의 존재는 bears가 지니고 있습니다. 뭔가 silent라는 것은 조용한 진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both라는 것은 뭐뭐와 뭐 둘 다에게 both A and B죠. both가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and와 B가 나면 되겠죠. 여기까지. 그러면 자연의 정기성과 인간 마음의 능력의 둘 다에서 뭔가 silent, 뭔가 굉장히 침묵적인 증언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to see가 뭐뭐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외형들 뒤에 보기 위해서 그리고 1번이 to see면 2번이 또 발견하기 위해서 사건에서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투부정사끼리의 병렬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사 원형이 나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의 병렬 잘 찾기 문제고 해석을 해봐가지고 구조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both A and B를 찾고 이 뒤에는 뭐뭐하기 위해서란 투부정사끼리 해석이 되기 때문에 병렬을 찾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4번 볼게요. 자, 쭉 가시게 되면 그죠? 산업혁명 이전에 그죠? 산업혁명 이전에 그 퀀티티는 양이죠. 프라이트라는 것은 우리말로 해서 수화물이죠. 짐의 양은 트랜스포티드는 이송되어진 뭐와 뭐 국가들끼리 이송되어진 수화물의 양은 굉장히 무시할 만에 따른 건 적었다라는 얘기지. 당연하죠. 예전에는 이제 뭐 국가 무역에서도 뭐 많아봤자 지금보단 적겠죠. 동시대의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 동안에 프렌치 수입에 대한 최종량은 뭘 가로질러? 세인트 고월드 패시지를 가로질러 프렌치 임포트 수입에 대한 최종량은 채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프라이트 트레인 하나의 열차도 채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의 양이 한 기차도 못 채운다는 얘기야. 되게 적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베네치아 상인들에 의해서 수송되어진 수화물의 양은 근데 그건 어떤 거냐면
중세 시대를 지배했던 그런 최종량은 아마도 채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현대 컨테이너 박스를. 당연하죠. 베네치아 플랫은 예전이죠. 예전의 양이 현대 컨테이너도 못 채울지 모릅니다. 당연히 맞는 것 같고. 자, 볼륨이라는 건 양이죠. 스피드가 아니라 양은, 트레이드의 양은 점점 개선했습니다. 그 어떤 이제 중상주의라고 하는데요. 중상주의라는 건 뭐냐면 상업이 많이 발달한 시기에 좀 양이 증가했습니다. 주목적으로 뭐에 대해서 해양적인 트랜스포테이션에 의해서 뭔가 수상무역의 수상교통에 의해서 주목적으로 증가했다는 얘기야. 이런 거 모든 거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배 능력은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그리고 스피드도 굉장히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증가하긴 했지만 인스파이더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논지 반전이죠. 뭔가 위에 굉장히 모든 어떤 뭐에도 불구하고 볼륨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배 능력이 여전히 제한적이었고 스피드가 낮았다는 얘기야. 자, 예를 들어 스테이지 코치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왔어. 여러 가지 이제 배를 통해서 왔어. 근데 그걸 딱 우리 예를 들어 중국에서 한국까지 서해를 통해서 들어왔어. 근데 이거를 한국에 내리자마자 예전에는 분배를 할 때도 되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배를 통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분배할 땐 여전히 땅을 통해서 마차를 통해서 가야 되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마차는 영국 컨트리사이드 시골길을 통과해가는 마차는 어디에서 16세기에서 그런 마차는 평균력이 2마일, 시간당 2마일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한 톤을 움직이면서 카고를 30마일에 유나이트 스테이츠에 뭐에 의해서 18세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구나 제대로 봅시다. 즉 여기서 즉이죠. 즉 카고 30마일을 그 유나이트 스테이츠 내륙 지방의 한 카고에 30마일에 움직이는 것은 그죠? 18세기 정도에 as죠. 뭐뭐만큼이나 비용이 들었냐면 뒤에 거 봤을 때 대서양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움직이는 것만큼이나 비용이 들었다. 대서양 되게 넓죠. 근데 내륙 지방에서 1톤 정도를 움직이는 게 전체 대서양을 옮기는 것 정도의 비용이 들었다는 얘기는 내부 지역에서 마차로 이끄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자, 그 내부 지역의 교통 시스템은 이와 같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당연하죠. 이게 아틀랜타를 가로지르는 것만큼 효율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만큼만 움직였다고 하는 거니까 그 마차가 제한적인 거 맞는 거지. 18세기 정도까지 갑자기 18세기 들어서서 뭐가 나왔어? 운하 시스템을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데 유럽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운하가 드디어 나왔네. 운하라는 거는 내륙 지방의 운하를 만드는 거지. 그들은 뭘 허용했냐면 엄청나게 많은 움직임의 양을 허락했습니다. 인랜드에. 그리고 확장했습니다. 지역적인 트레이드를. 자, 마리타임과 리버라인 트랜스포테이션은 결국에 뭐가 되었냐면 아웃데이트 모드가 아니고 최신의 모드가 되었죠. 수상적인 그런 리버라인 강적인 어떤 운하죠. 운하 시스템은 최신의 모드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아웃데이트가 아니고 뭔가 new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운하를 통해서 상당히 이제 엄청나게 많은 양을 허락했다고 하니까 이런 뭔가 강이나 운하 같은 교통 시스템은 결과적으로 최신의 모드가 되었다. 5번 하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자, 5번 같은 경우는 별로 어렵지 않았죠. 자, 관리되어진 숲 같은 것들은 두 번째, 관리된 숲은 야생이 아니에요. 막 우리 인간이 깎고 뭐 뽑고 이런 거. 그런 숲은 두 번째 성장의 포레스트입니다. 어떤 거냐면 플랜트 되어지고 뭐 얇게 되어지고 비옥화 되어지고 그리고 살충제도 뿌려지고 뭐와 같은 파머의 필드와 같은. 자, 이런 것들 중 하나는 네가 주목하는 멍멍이죠. 네가 주목하는 것들 중 하나는 뭐 할 때 네가 매니지 숲을 걸을 때 네가 주목할 수 있는 것들 중 하나는 주동입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죠. 트리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뭐보다 오래된 숲속보다. 이게 오래된 숲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야생이죠. 야생보다 좀 더 작다는 얘기야. 인간에 의해서 관리된 숲이 야생숲보다는 좀 더 작다는 얘기죠. 그리고 포레스트는 브라운처럼 보입니다. 뭐 대신에 그린 대신에 관리된 게 초록이 아니고 갈색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이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 트리가 모두 다 같은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이즈고 같은 헤이트, 뭔가 이제 높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다 맞춰지는 것이 인간에 의해서. 그래서 갈색처럼 보인다는 얘기야. 그 트리는 같이 함께 자라고
거의 very little light, 매우 조그만한 양의 빛은 통과합니다. 그들의 브랜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같이 자라게 되면 막아버리잖아요, 빛을. 그죠? 이게 삐죽 돼 있으면 삐죽 이렇게 하면 태양빛이 막 그래도 여기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다 같으면은 태양빛이 막아버리잖아.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의미합니다. 잘 뭘 의미합니까? 베리 버쉬가 없다는 걸 의미하고 또 다른 플랜트들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포레스트 플로어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성이 없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그들이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빛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라는데. 그죠? 자, 이러한 나무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들은 뭐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끼도 가지지 않습니다. 자, 뭐 없이는 널스 로그라든지 생 이런 거 없이 생물의 다양성 없이 뭐 없습니까? 서식지가 없습니다. 야생에 이용 가능한 서식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새들이 높은 곳에서 듣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뭔가 관리하는 숲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걸 여전히 듣지만 전반적으로 뭐가 없다는 얘기야. 그죠? 다양성이 없고, 그죠? 어디에서? Planted Second Growth Forest에서 뭐가 없습니까? 그죠? 다양성 같은 것들이 없다. 혹은 다양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까 말했듯이 뒤에 막 여러 가지가 뭐 많이 부족하게 된다니까. 정답은 일단 1번. There is 뭐가 있습니까? 비옥한 토양. 비옥한 토양이 있습니다. 비옥한 토양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빛도 못 들어오고 갈색처럼 보이고 비옥한이 아니야. 갈색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부족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죠? 3번은 복구된 서식지가 있습니다. 복구된 서식지 완전히 반대죠. 많은 초목이 있습니다도 반대고 다양성이 훨씬 더 적습니다. 5번이 제일 맞겠죠. 뭐 음식에 대한 얘기 나오진 않았으니까 정답은 5번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자, 연구에서 아이들은 첫 번째로 습관화되어집니다. 뭐에 대해서 뭔가 되풀이되는 사건에 대해서 습관화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어떤 자동차냐면 경사되어진 어떤 경사를 굴러 떨어지는 자동차는 통과합니다. 그죠? 스크린 뒤를. 그리고 존재합니다. 다른 끝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스크린이 있다고 치면은 경사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여기는 스크린으로 막혀져 있어. 요게 자동차를 지금 굴려 떨어진다고 봅시다. 이렇게. 쭉 가게 되면 스크린으로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여기 통과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는 당연히 이 뒤에도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떨어져 내려가는 게. 이런 느낌이지 지금. 초기에 이러한 사건은 꽤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초기에는 흥미로웠어. 그죠? 그런데 그죠? 초기에는 흥미로웠고 그죠? 그리고 유아들은 점점 더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보는 거야. 신기하다, 떨어지네. 보는 거지. 결국에 그러나 보는 시간은 떨어집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다 예상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기하지만 결국에는 보는 시간이 떨어지지. 반영하면서, 사실들을 반영하면서. 어떤 사실들이냐면 아이들이 습관화되어졌다는, 비슷한 사건에 습관화되어졌다는 것을 사실을 반영하면서 보는 시간이 떨어졌습니다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습관화에 뒤따라지는 분사구문이죠. 습관화를 따르고 있는 우리 분사구문은 뭐뭐 하는이라 그랬어. 습관화를 뒤따르는 유아들은 봅니다. 박스를 스크린 뒤에 두어진 박스를 봅니다. 자, 이제 또 뭔가 새로운 실험이 나온 것 같아요. 자, 하나의 실험적인 컨디션인데 가능한 사건에서의 하나의 실험적인 컨디션에서 박스는 두어집니다. 어디에? 트랙 뒤에 두어집니다. 어떤 트랙이냐면 자동차가 달리는 트랙 뒤에 두어지고요. 또 다른 실험에서는 이거는 불가능한 사건이야. 박스는 두어집니다. 어디에? 직접적으로 트랙 중간에 두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지금 뒤에부터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동차가 있어요. 여기는 자동차가 트랙 위에 달리고 있겠지. 근데 박스가 그 뒤에 두어진다는 얘기. 이렇게 박스가 여기 두어지는 사건이 있고, 이게 가능한 사건이 되겠죠. 불가능한 사건은 뭐야? 자동차가 있어. 트랙을 달려. 근데 박스가 어디에 있냐고 하면 박스가 트랙에 여기 정확히 여기에 있다는 거지. 이렇게. 그죠? 가능 불가능 사건이 있다는 얘기야. 자, 스크린은 그 다음에 그 장소 뒤에 설치가 되고
자동차는 다시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크린은 갑자기 어디에 설치가 되면 그 장소에 뒤에 설치가 된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자동차는 또다시 그 여정을 합니다.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사이드까지. 자, 여기가 갑자기 여기서 스크린이 여기 딱 생기는 거야. 스크린이 여기다. 스크린이 여기 딱 생기는 거야. 스크린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동차가 지금 이렇게 진행한다. 물리수업 같은데 자동차가 진행한다 하면 당연히 박스가 위에 있으면 스무스하게 진행하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박스가 여기에 받겠죠. 자동차가 박스에 받겠죠. 자, 그 다음에 스크린이 이 상황에 대해서 스크린이 땅 이제 다시 그 뒤에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은 주어 보여줍니다. 거의 탈습관화를 적게 보여줍니다. 가능한 사건. 탈습관화는 거, 습관을 벗어나는 거. 즉 습관을 벗어나는 거 적게 보여준다는 얘기는 스무스하게 그냥 본다는 얘기죠.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 그죠? Looking time shoot up.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그러나 논제 바뀌죠. 그러나 보는 시간은 늘어납니다. 뭐가 뭐 할 때 자동차가 통과하는 것처럼 보일 때, 뭘 통과하는 것처럼 보일 때, 마법스럽게 또 다른 고체 물체를 통과하는 것처럼 보일 때 루킹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탈습관화가 적게 난다는 얘기는 스무스하게 간다는 얘기인데 요 같은 경우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고체에 부딪혀야 되는데 갑자기 고체에 부딪히지 않고 이게 마법스럽게 튀어나왔다고 생각해봐. 여기에 갑자기 짠 하고 나왔어. 이렇게. 여기도 짠 하고 나왔어. 그럼 이거는 너무 당연스럽게 여기는데 이럴 때 보는 시간이 갑자기 늘어난다는 얘기야. 루킹 타임이 갑자기 늘어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주목해봐라. 대절 이하를 주목해봅시다. 아이들이 자동차를 볼 수 없고 박스를,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크린으로 딱 막아져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걸 못 보죠. 그리고 정확한 접촉에 대한 포인트에서 자동차와 박스를 볼 수 없다는 걸 주목해봐라. 그러면 이 기간 때는 왜 아이들이 계속 루킹 시간이 늘어날까? 그들은 놀랄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사건에 의해서. 단지 뭐가 뭐 할 때에만 그들이 깨달을 때만. 뭘 깨달은지 봅시다. 자, 1번. 모든 물체들이 스크린 뒤에서 제거된 것을 깨달을 때만. 이게 제거되는 거에서 놀란 게 아니죠. 왜 놀랐는지 봅시다. 일단 정답부터 볼게. 정답은 그죠? 5번인데 자동차와 박스 둘 다가 계속 존재하는 것을 알 때에만 시야에서 없어진 동안에도, 그러니까 시야에 없어지죠. 이게 이제 만약 시야에 가려지죠. 없어져. 근데도 없는데도 이 자동차랑 박스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딱 같이, 그러니까 이 딱 부딪혔을 때도 이 두 가지 자동차랑 박스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때에만, 그러니까 이제 딱 가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같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부딪히지 않고 같이 있을 때라는 걸 알 때에만 아이들은 놀랄 수 있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 여기에 스크린이 딱 가려졌어. 근데 갑자기 이때 여기서 우리가 시야에 가려졌는데도 아이들은 뭐라는 거야? 여기에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요놈과 요놈이 계속 존재한다는 얘기는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재한다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요놈과 요놈이 계속 존재한다는 걸 그들이 깨달을 때에만 그들은 불가능한 사건에 의해서 놀랄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여기가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을 때에만 그들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일단 틀린 거 하나 봅시다. 모든 물체들이, 이거는 당연히 스크린에 제거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자동차가 박스를 받고 멈췄다는 걸 알 때만 이 앞에 나가는 모션에서, 이거는 이제 딱 멈췄으면은 당연히 흥미가 올라가지 않겠죠. 근데 딱 이게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나왔을 경우 우리가 굉장히 놀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멈추는 건 말이 안 돼. 이러면은 아이들 놀라지 않아. 자동차랑 박스가 계속 보이는 걸 깨달을 때에만, 시도 이후의 시도에서 자동차랑 박스가 계속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안 보일 때에도 이게 같이 존재한다는 걸 아는데도 이게 툭 튀어나왔어. 그럴 때 놀란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아닌 것 같고 3번 3번도 아니고 4번 박스가 트랙에 두어지는 건데 뭐 없이
그들의 아는 것 없이 툴에게 두어지는 것. 박스라는 건 당연히 앞에 미리 여기 존재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의 아는 것 없이가 말이 틀렸고요. 자동차와 박스 둘 다가 계속 존재하는 걸 알 때에만 그들의 시야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시야에 없는데도 계속 존재해. 근데도 갑자기 뒤에 송 하고 나왔어. 그러면 와 신기하다라고 보겠지. 왜냐면 여기서 이제 가려졌는데도 같이 있다라는 걸 그들이 마음속에 알 거 아니야. 그럴 때에만 이제 놀라게 된다. 정답은 5번이 제일 맞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7번. 곧 이것이 지구에 나온 이후에 삶은, 그죠? 생명은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에너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뭘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에 대한 얘기 같아요. 이런 화학적인 반응은 직접적으로 뭐입니까? 델리케이트, 아주 미묘하게 크래프트되어진 댄스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높은 에너지, 태양으로부터의 높은 에너지 광자에 의해서 이끌어진 아주 미묘하게 공예되어진 춤입니다. 이런 화학적인 반응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지구에서부터 이것이 태어난 이후에 생명이라는 게 에너지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B가 먼저 나올, 이거 광합성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B가 먼저 나올지 C가 먼저 나올지 봅시다. 자, 이것들은 사용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클로라플레이트라는 게 뭡니까? 엽록소 같은 엽록체에 의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이 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 복수기 때문에 포톤스를 받는 거죠. 광자들은 엽록소에 의해서 사용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반응이냐면 당을 만들어내기 위한. 바로 그런 첫 번째 광합성의 형태는, 그러니까 이제 빛을 이용하는 게 첫 번째 광합성의 형태죠. 뭘 사용합니까? 물과 원소들을 사용합니다. 뭐와 같은 황과 같은 뭐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뭐 하는 동안에? 물이 풍부한 동안에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 황의 부족은 의미합니다. 황이 부족한 거야. 뭘 의미하죠? 그 광합성이 좀 제한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좀 풍부한데 황이 부족하면 광합성이 없다는 얘기지. 자, C번 봅시다. C번. 자, 노롱거라는 건 결코 뭐뭐하지 않는인데 이거는 지금 분사구문이에요. 여기까지 분사구문. life가 주어야. 부족한 원소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생명체는 됐어요? 자, 부족한 원소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가 풍부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 풍부함이 아마 C번 위에 나와야 될 거예요. 봐봐. 부족한 원소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생명체는 이란 얘기는 부족한 원소가 아니라는 얘기야, 더 이상. 그러면 C번이 먼저 나오려면 풍부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뭐 제시문에는 풍부함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B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부족하대? 황이 부족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B가 먼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C 앞에는 뭔가 풍부한 얘기가 나와야겠지. 그래야지만 부족함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다 나와야 되잖아. 근데 A번 봐봐. B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이 부족해. 네, 그러나 논지 바뀌었죠. 풍부함에 대한 얘기가 이제 A가 나오겠지. 황이 부족한데 그러나 이산화탄소의 농축은 10배나 더 많았습니다. 오늘날보다 과거에. 그리고 800만 년의 기간 동안에 초기 생명체들은 진화시켰습니다. 능력을 어떤 능력이죠? 광합성이 훨씬 더 공통적인 걸 사용하는 공통적인 기체를 사용하는 능력을 늘렸습니다. 능력으로 진화시켰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황을 쓰지 않고 이산화탄소 이게 뭐야? 훨씬 더 공공의 가스라는 건 CO2를 말하는 거지. 이걸 쓰는 능력을 발전시켰다. 이제 풍부함, CO2가 되게 풍부한데 이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답은 B, A, C. 정답은 2번 하면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그러나 사건과 사실은 개념입니다. 매우 다른 사실입니다. 너무 쉽죠? 이거 위에는 뭐랑 똑같다가 나와야 돼. 팩트랑 이벤트랑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나 서로 다르다가 나오잖아. 그러나 이거랑은 서로 다르다가 나오잖아. 그죠? 몇몇 사람은 생각합니다. 주어, 동사. 뭐가 뭐하다는 것을 사실이 사건과 같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간주합니다. 뭐로써? 객관적이고 하드코어 어떤 요소로서 그 유니버스에 대해. 맞잖아. 사실과 사건은 둘 다 객관적이고 하드코어한 거잖아. 그 메인 리즌, 주된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의 주된 이유는 대절입니다.
사건이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최고의 후보인 것처럼 보입니다. 제공하는데 우리에게 단단한 우리 팩트의 기본을 제공하는데 가장 최고의 후보인 거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랑 같다는 얘기야. 사실과 사건이 지금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사건들은 발생하고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너는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러나 그것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같은 것들은 발생하기도 하고 발생하지도 않아. 근데 무시할 수 없고 무시할 수는 있지만 거절할 수 없다는 얘기는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함으로써 대체함으로써 사실을 사건으로 대체함으로써 우리는 아마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대처 생략이죠. 우리가 발견했다는 것을 강력한 객관적인 파운데이션을 강력한 객관적인 파운데이션은 당연히 사실이랑 사건이 같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객관적인 파운데이션, 사건을 사실로서 봄으로써 강력한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사실을 사건으로 대체한다는 얘기는 같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오히려 더 강력한 객관적인 파운데이션을 우리가 발견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사실과 사건이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3번 사실과는 다르게 사건들은 뭐에 관련이 있어? 시공간에 묶여 있습니다. 뭐가 뭐한 반면에 사실들이 떨어져 있는 반면에 뭐로부터? 시공간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반면에 갑자기 사실과 사건이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정확히 정답 몇 번 하면 돼? 3번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뒤에 뭐가 나냐면 이것은 심지어 생각되어집니다. 사실이라고. 진주어가 대절이에요. 가주어가 이시고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로 간주되어집니다. 즉 이것은 사실상 예를 들어 다윈이 가지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뭘 가지지 않았어? 멘델의 기사를, 그죠? 그의 컬렉션에서. 자, 명백히 사실이라는 것은 뭐가 아니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뭐로서? 그죠? 사건으로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대절입니다. 사실이 사건의 묘사라는 걸. 그러나 사건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 자, 이게 뭐냐면 되게 어렵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내가 두 가지를 한번 적어볼게요. 두 가지인데 어느 거는 사실이고 어느 건 사건이거든. 사건은 밑에 거야. 사실은 위에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사실은 사건에 대한 묘사이지 똑같은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되었다. 이거는 사건이라기보다는 사실입니다.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건 사건이죠. 사건을 묘사하는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서는 3번 하면 되겠고 정답 찾을 때도 어렵지 않은 내용은 조금 애매했던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9번. 자, 대신에 그 용어는 사용되었다. designate, 지목하기 위해서 최고를 어디에서? 어떠한 분야에서, 특별히 스포츠에 대한 분야에서 엘리트 테니스, 엘리트 플레이어, 엘리트 이런 것들을 썼습니까? 자, 그러면 대신에 그 용어는 그러면 그 위에는 용어라는 게 나오는데 아마 엘리트라는 용어인 것 같아. 근데 어떠한 분야인데 특별히 스포츠라는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면 엘리트라는 게 위에는 다른 곳에 원래의 의미가 있는데 원래 의미가 있었는데 이게 변화되었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죠? 자, 그러면 엘리트 쭉 나오는데 어디부터 한번 볼 거냐면 몇 번? 3번부터 봅시다. 3번부터 쭉 이제 나오는데 그 전통적인 경칭의 의미, 그 용어 엘리트라는 그런 의미는 좀 당황스럽게 되었습니다 라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엘리트가 좀 경의를 표하는 그런 의미가 조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조건 4번 이후부터 되겠죠. 오늘날 few 부정주어예요. 어떠한 사람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엘리트 문화의 부분이라고. 심지어 심각한 소설의 작가, 클래식 음악, 컴포서, 페인터. 어떤 페인터냐면 그죠? 과거의
클래스에 과거에서 떨어져서 어떤 클래스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였던 페인터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엘리트 문화의 부분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오늘날에는 그죠? 어떠한 사람도 자기가 엘리트의 부분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엘리트가 굉장히 경칭의 경의를 표하는 그런 거였는데 오늘날은 엘리트 문화에 누군가도 있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용어 아티스트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모든 크리에이티브 퍼포머들에 의해서 혹은 메이커에 의해서 페인터부터 스컬처까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자 제시문 볼까요? 대신에 그 용어는 사용되어집니다. 최고를 나타내기 위해서 대부분의 스포츠 분야에서 엘리트 테니스 선수라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늘날에는 이 엘리트라는 게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엘리트에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심지어 모두 아닙니까? 그런 픽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클래스 사람도 자기가 엘리트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얘기야. 근데 대신에 엘리트라는 것은 운동 있는 데에서 엘리트를 나타내기 위해 쓴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용어, 아티스트라는 용어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창조적인 퍼포머든지 메이커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는 아티스트라는 개념도 우리가 예전에는 예술가로서만 아티스트를 생각했다고 하면 그죠? 그림 요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가로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아티스트는 화가에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과거에는 사용했다라고 하면 요즘은 우리 G드래곤도 아티스트잖아. GD도 우리 아티스트라 부른다는 얘기야. 이건 두 번째 예시가 되는 거야. 예시 두 번째.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용어가 예전에는 특정한 걸로 국한되었다는 게 확장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시문도 보게 되면 예전에는 엘리트라는 게 경의를 표하는 거였는데 대신에 그 용어는 요즘에는 스포츠에도 사용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예시는 뭐냐면 엘리트에 대한 예시인데 그죠? 첫 번째 예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엘리트라는 게 경의를 표하는 게 엘리트라고 했어. 과거에. 근데 요즘에는 운동선수에다가 엘리트라는 걸 쓴다는 얘기야. 예전에 하나에 국한되었다라고 하면 요즘은 확장되었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거란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그 용어는 대신에라는 거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대신에 그 용어는 오늘날 이런 걸 위해 사용되어진다. 그럼 정답은 엘리트라는 게 요즘에는 사람들이 엘리트라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요즘 그런 어떤 엘리트라는 어떤 경칭의 표현에서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즘은 운동선수에게 엘리트를 쓴다. 그러니까 예전에 경의의 표현으로 쓰는 게 아니고 요즘에 운동선수의 개념으로 쓴다라고 해서 엘리트라는 게 새로운 어떤 확장된 개념 5번 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예시가 화가에 대한 예시가 나온 거야. 좀 어렵긴 하지만 정답은 5번으로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4번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요즘은 이 경의, 경칭이라는 표현으로 엘리트를 쓰지 않아. 대신에 운동선수 같은 걸로 확장이 됐어. 또 예시 화가가 나오고 근데 요즘은 GD 같은 사람도 엘리트라고 해. 아티스트라고 해. 여기 보시면 되겠죠. 자, 10번. 식물들은 물을 사용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뭔가 그들의 세포에 어떤 경직성을 주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지만 스트레스는 또한 다른 것들을 생산합니다. 훨씬 더 스터블 이펙트를. 자,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들은 더 많은 시간을 쓸 것입니다. 기공이 닫힌 채로. 그죠? 이러한 것들은 구멍입니다. 각각 열려있고 닫혀있는 채로 확장에 의해서. 그리고 그 페어 가드 셀, 기공의 뭔가 수축이나 뭘 통해서. 근데 거기서 가스가 교환되고 근데 거기서 물이 증발하는 거지. 자, 일단 모르겠어. 어떤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공이 닫힌 채로 유지하는 것은 근데 기공이 닫혔어. 뭘 감소시키니? 물 손실을 감소시킵니다. 기공을 닫아버리면은 물 손실을 감소시켜. 하지만 가스 교환에 기공이 닫혀지니까 가스 교환의 뭔가 감소는 뭘 의미하니? 어떤 광합성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기공이 닫혀지면 물을 손실은 예방할 수 있지만 기체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광합성의 비율의 감소지. 그러면 식물들은 훨씬 더 느리게 자랄 것이고 광합성이 안 되면 잘 못 자라겠죠.
그리고 이것은 더 작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은 것들보다. 그리고 성장은 제한될 것입니다. 플랜트가 부족하기 전에. 그죠? 이것이 시각적으로 시들다는 물이 부족하기도 전에 성장을 제한시켜 버릴 것입니다 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보게 되면 식물은 그들의 기공을 닫히게 유지합니다. 뭐 동안에 물 부족 기간 동안에 부족할 때는 당연히 기공을 닫아버린다는 얘기지. 그 물 부족은 막을 수가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 성장을 굉장히 느리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은 뭡니까? 물 부족이고 이거는 뭡니까? 로우 한다는 얘기지. 물 부족이고 이거는 성장을 늦춘다는 얘기니까 정답은 4번 하면 되겠죠.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특히 많이 어려웠던 게 우리 6번하고 9번 정도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